자, 봅시다. 이어서 우리 유형 8번 가볼게. 유형 8번. 유형 8번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지. 근데 뭐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42번 간단히 볼까, 우리가? 그 42번 간단히 보시면 42번. 지금 A점, B점이 있고 선분 A, B를 A 대 E-A로 내분하는 점이 2, 4분면에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그럼 내분적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고, 지금 뭐냐면 마 3, 마 1 요 점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5,3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A 대 E-A로 내분이야. 그럼 내분적 공식 그대로 적용시키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 2지. 그러니까 분모는 똑같이 2분의 그 다음에 요 크로스니까 요거 하면 5A지. 그 다음에 요거 곱해주시면 플러스 3A에다가 3A 마이너스 6 3A 마이너스 6 요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좌표 보시면 요거 하면 얼마? 3A. 그 다음에 요놈하고 얘를 곱해야 되지. 그러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가 되겠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분의 8A 빼기 6. 그럼 얘는 2분의 4A의 마이너스 2가 되지. 됐니? 이게 바로 뭐냐면 내분점인데 얘가 2, 4분면에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이면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8A 마이너스 6, 얘 음수 돼야 돼. 등호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축상의 점은 4분면이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4A의 마이너스 2. Y좌표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4분의 3보다 작다 나올 것이고 A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2분의 1에서 A는 4분의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이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야. 우리 다음 시간에 뭐 기출로 구경을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 9번으로 갈 건데 얘가 평면좌표에서 랭킹 1등이지. 가장 빈출, 가장 많이 나오는 애 유형 9번. 얘는 서술형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유형 9번 관련해서 우리가 얘가 내분점의 활용이거든. 내분점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치, 그러한 유형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개념할 때도 한번 살짝 얘기했지만 얘는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선분으로 되어 있는지 연장선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지 얘부터 우선 찾아야 돼. 그렇지 않니? 유형 9번 가봐. 유형 9번에서 49번은 동그라미 칠 어디를 칠까? 첫 번째 줄 선분이지, 선분. 49번은 선분 동그라미 치시고 51번 가볼까? 51번은 직선 돼 있지. 그럼 52번은 연장선이잖아. 연장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로 돼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얘야. 직선.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 그 이유는 직선은 쭉 뻗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 51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 51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 건데 직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 51번 가볼게. 지금 A점이 마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점이 마 4, 4 이렇게 돼 있어. 얘를 지나는 직선 위에 지금 A, B 얘가 3배의 BC지. 그치? 요 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얘가 1이면 얘가 얼마가 되면 되니? 3이 되면 되지. 그치? 요 등식이 성립이 되려면 얘가 1일 때 얘가 3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B 대 BC의 길이의 B가 몇 대면 3대 1을 유지해야 된다. 길이의 B를 먼저 잡아내야 돼. 얘가 서술형 잘 나오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1단계는 우선은 길이의 B를 잡아내시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B 대 BC가 3대 1을 만족하는 우리가 개형을 짤 거야. 그림을 그릴 건데 첫 번째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AB 길이 대 BC가 3대 1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먼저 생각할 수 있지 않아? AB가 요게 3일 때 요게 1이 되는 이러한 그림. 그치? 얘만 있니? 그렇지 않아?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 AB 대 BC가 3대 1이야. 여기가 AB야. BC가 3대 1. 이렇게. 그럼 요게 3일 때 요게 1이 되는 이러한 그림도 가능하지. AB 대 BC가
3대1을 만족하는 그림. 두 가지 존재하지. 이거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서술형 잘 나온다고, 얘가. 그렇지? 선부는, 얘들아. 선부는 뭐냐면, A하고 B의 요 사이에 있는 공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연장선은 A하고 B가 있으면, 이 바깥 요 영역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고, 직선은 둘 다 신경 써야 돼. 모기니? 모기가 아닌데, 그래도? 잡았어. 봐봐. 직선은 요 두 개를 다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답은 직선이 제일 많이 나오겠지. 다른 거는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근데 지금 직선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쌤들이 직선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봐봐. 그래서 이 그림 먼저 그리고 소수령이라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돼. 그럼 여기서 항상 주어는 우리가 가운데 있는 애를 주어로 삼아야지. 그럼 첫 번째 경우는 B는 A씨를 몇 대 몇 내분이니? 3대1 내분이지? 그치? B는 주어가 얘잖아. A 출발 C 도착이야. 그럼 얘를 몇 대 몇? 3대1 내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 주어가 C잖아. C는 B를 몇 대 몇? A 출발 B 도착이잖아. 얘가 3이 된다는 얘기는 얘만 하면 얼마인 거야? 2잖아. 그러면 얘를 뭐라고 적어야 돼? 2대1로 내분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됐니? 그러니까 주관식 답안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해석을 해놔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해석이 됐으면 이제 공식만 투입하면 되겠지. 봐. A점 적읍시다. A점이 지금 1,-2야. 그 다음에 C점은 모르잖아. 우리가 C점을 구할 건데. C점을 모르니까 A, B로 잡아볼게. C점을 모르니까. 그러면 A, B라는 C점이 있어. 얘를 몇 대 몇? 3대1 내분하는 점. 그러면 내분적 공식을 사용하면 4분의 크로스니까 3A 될 거고 마이너스 1 이게 될 거고, 여기 3B 마이너스 2 이게 되지. 되니? 요게 뭐가 돼야 돼? B가 돼야 돼. B가 마사, 4잖아. 그럼 얘가 마사가 돼야 되고,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답이 나왔어. 첫 번째 경우는 3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6이지, 넘어간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3B 빼기 2지, 4, 4, 16이지, 넘어가면은 B는 6이 되지. 그래서 C의 좌표 하나 나왔지? 마이너스 5, 6 하나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봅시다. 이제 C가 A, B를 2대1 내분한데, 그러면 A점 적어볼까? A점은 마1, 마이너스 2, B점은 마4, 4 이렇게 돼 있지. 얘를 2대1 내분이야. 얘를 2대1 내분. 그러면 적으면 분모 어떻게 되니? 3분의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마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돼. 그 다음 얘 하면 8 마이너스 2. 그러면 8에서 2 뺐으니까 6이 되지. 그래서 요 놈은 마3, 2가 되겠지. 답이 나왔어? 두 개의 점이 나왔고, 지금 문제는 시점의 x좌표들의 합, 요 마3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라.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얘가 가장 많이 나왔지. 평면좌표에서. 그 이유는 당연히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거든. 그치? 요 길이의 B를 만족하는 그림을 두 개를 내가 찾아야 돼? 찾은 다음에 이제 해석을 적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내분적 공식을 써야지.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그치? 그래서 거기 나온 문제들 다 연습을 하시고, 이제 무게중심으로 갑시다. 무게중심. 내분점이 활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얘들아.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 맞지? 세 개 중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세 중선. 중선에 세 개 존재할 수 있지? 여기 ABC라고 하면은 중선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중점 연결한 거. 얘가 중선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중선은 가능하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선이 가능해. 그래서 이 세 중선의 교점,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게중심 G라고 한다는 거지. 그치? 여기 바로 뭐냐면 무게중심이잖아. 그럴 때 우리가 무게중심의 성질을 배웠어. 성질이 뭐 있었지? 성질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 2대 1로 내분. 기억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할 때 요 기대비가 얘가 2면은 얘 얼마? 1이 돼야 되지. 그치?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 그래서 무게중심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게 증명이 나와. 증명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공식 자체 한번 적어볼게. 얘를 x1, y1이라고 적고 x2, y2라고 적고 얘를 x3, y3라고 적으면 공식 자체는 상당히 암기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치? 반에서 뭐 꼴찌한 학생도 이거는 당연히 암기를 해. 봐봐. 암기가 상당히 쉽잖아. x1, x2 싹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거야. 이게 무게중심이지. 3분의 y1, y2, y3.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적용시키는 문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증명이야. 그치? 무게중심 공식이 왜 이게 되느냐. 그치? 이거 증명 한번 해볼게. 증명은 우리가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성질. 그렇잖아. 얘가 몇 대 몇? 2대 1이야. 그럼 우선 여기 점을 한번 찍어볼게. 요 점을 M이라고 해볼게. 여기를 M. 그치? 그러면 증명을 먼저 해볼 건데 A점의 좌표는 X1, Y1이야. 그 다음에 M점의 좌표는 뭐가 돼? 1대 1. 즉 중간점이니까 뭐가 되냐면 2분의 X2, X3 2분의 Y2, Y3 이게 되지. 됐니? 여기까지. M점 중점이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돼?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뭐다? 무게중심이니까 내분점 공식을 쓰겠다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내분점 공식 써볼게. 그럼 분모 어떻게 되니? 두 개 더하면 3이지? 분모 똑같이 3이지? 그 다음에 크로스야. 얘 곱하고 얘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요거 곱하면 x2, x3. 얘 곱하면 x1. 그래서 여기에 남는 거는 x1, x2, x3. 얘 남지? 되니? 그 다음에 이번에 y도 똑같아. 얘랑 곱하잖아. 그러면 이 약분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겠지. 그래서 남는 게 y1, y2, y3.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한다. 증명 간단히 알아야 돼. 첫 번째 증명.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 이제? 두 번째 관한 거는 모의고사 문제도 있어. 기출문제도. 그래서 두 번째 관한 거는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봐봐. A, B, C가 있지. 그치? A, B, C가 있는데 세 변을 똑같이 내분하는 점 구해볼게. 봐봐. 얘를 M 대 N, 얘를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여기를 P라고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변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을 수 있지. 요 점을 Q라고 해볼게. 얘도 M 대 N이야. 마지막으로 얘도 M 대 N이 되는 요 점, 여기가 M일 때 여기 N이 되는 여기를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세 점을 이었을 때 새로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존 삼각형, 큰 삼각형 ABC지. 이거의 무게중심 G. 그치? 그 다음에 PQR의 무게중심. 얘를 G'이라고 해볼게. 얘가 항상 같다라는 거야. 아무 따라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2대1. 요것도 2대1. 비율이 같아야 돼. 비율이 같을 때 요게 항상 성립이 돼. 그러면 요거에 관한 문제 한번 가볼게.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뒤로 가볼까?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 오늘 숙제가 103번까지거든. 103번까지. 103번 가볼게. (103번) 갑시다. 그 103번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데,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가 좀 뭐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봅시다. 지금 PQR이라는 점이 있어. P는 3,7.
P는 3,7. 그 다음에 Q는 1,1. 여기 Q란 점이 있어. 얘 1,1.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점 9,3이지. 여기 R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는 9,3이야. 이러한 삼각형이 현재 존재하지? 이렇게. 문제 더 읽어볼게. 그 문제 더 읽어보면은 PQR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지 얘들아. 그러면 점에서 우리가 직선을 이루는 거리는 어떻게 되지? 어떤 점이 있고 직선을 이루는 거리야. 그러면 이런 거는 거리가 될 수 있니? 안 되지. 당연히 거리는 최단 거리를 의미하고 최단 거리라고 하면 뭐냐면 수선의 발을 의미해. 결과적으로. 그게 제일 작은 거리잖아. 최단 거리.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세 개의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직선이 L이 그럼 이렇게 L이 지나간다는 얘기지. 직선 L이 이렇게 있는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P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어. 누가 같다? 요 세 개의 길이가 같다. 이런 내용이지. 그랬을 때 요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런 다음에 문제 더 읽어보면은 세 번째 줄에 QR의 중점을 C라고 하겠대. 여기가 QR이잖아. QR의 중점 여기를 뭐로? C로 하겠다 이거지. 중점이니까 여기를 갖겠지.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요 삼각형 ABC잖아.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구해봐라 이거야. 이 보라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한번 구해보시오 이거거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 문제가 어려운 부분은 어디 있냐면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 저거 써먹을 건데 요게 지금 1대1이잖아. 요게 지금 1대1이니까 얘도 1대1을 유지하고 얘도 1대1을 유지한 다음에는 되겠지. 그럼 요거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같은 비율. 요게 M 대 N이야. 요 비율이 같아야 돼. 비율이 같아야지만 무게중심 서로 같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요 문제는 요 보라색 요거의 무게중심 구할 건데 지금 얘는 1대1인 거 알고 있잖아.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중점. 그러면 요게 1대1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지. 얘가 1대1인 거. 그거를 증명하는 게 이 문제는 어려운 거야. 이제 주관식 나왔을 때 그냥 중점일 것 같으니까 중점.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점임을 증명하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누굴 이용하냐? 합동을 이용해. 그래서 요 삼각형 볼까? 요 삼각형 얘하고 합동이거든. 합동인 이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합동인 이거? 합동인 이유는 여기 막곡지각이지. 여기 막곡지각이 같잖아. 그 다음에 수선의 발, 요게 길이가 같지? 요 길이 같아. 그 다음에 여기 90도야. 그러면 또 여기에는 억각으로 같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한 변과 두 개의 각이 같아. AS, A 합동. 그치? 합동 조건 찾기가 수월하지가 않지. 그래서 이 첫 번째는 AS, A 합동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합동이 되니까 지금 대응되는 편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길이 같음을 확인했어.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 두 개 얘도 합동이 돼. 똑같은 AS의 합동 조건. 그래서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A하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에 각각 중점이 된다. 1대1을 유지한다. 그걸 찾았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방금 했던 거. 비율 똑같지? 얘도 1대1, 얘도 1대1, 얘도 1대1이야. 그러면 PQR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PQR에 뭐가?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ABC에 뭐가? 무게중심이 같더라. 걔를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무게중심 구해보면은 3분의 X좌표의 합 4에다가 9 했으니까 얼마네? 13. 그 다음에 Y좌표의 합은 11. 여기 되겠지. 그렇지, 끝났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거 4점짜리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두 개 더하면 얼마니? 8이 되겠지.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다시 좀 앞으로 와서 그래서 유형 10번 가볼까? 유형 10번은 그 무게중심 공식 막 투입하는 문제들이야. 이건 숙제로 넘겨볼게. 그렇지. 이건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건 숙제로 한번 넘겨볼 거고. 우리는 바로 유형 11번으로 가봅시다. 그치, 유형 11번. 유형 2개 남았어, 얘들아. 좀만 힘내시면 돼. 유형 2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좀 시험 문제 몇 개 해주고 끝낼 거야, 오늘.
유형 10번 가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작년 기출들 한번 좀 풀다 보면은 뭔가 좀 느낌이 올 거야. 아, 이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평사하고 사다리꼴에 관한 문제지. 평사. 요거에 관한 거하고 마름모. 사다리꼴이 아니라 마름모. 요거에 관한 건데, 요 두 개 모두 다 뭐를 이용하냐면, 대각선에 관한 성질을 이용해. 둘 다 모두 대각선에 관한 성질, 얘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 이 얘기지. 우리 중학교 때 평사의 정의는 당연히 알 거고, 평사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그 성질이 몇 개 있었잖아.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거 있지. 그걸 이용한다는 거지. 예, 그치? 그래서 60번이 그거거든. 60번 갑시다. 지금 3점이 있고, 그 다음 뒷점은 아직 모르는데, 얘가 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60번 문제를 한번 내려볼게. 그러니까 좌표축 그냥 무시하고 그려볼게. 좌표축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일단 그림이 없더라도 당연히 뭐냐면, 우리는 항상 반식의 방향이야. 이런 식으로. A, B, C, D. A, B, C, D 이렇게 못 적는다고. 그렇지? 그림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한 방향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여기가 3,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지. 그럴 때 얘를 몰라. 얘를 A, B로 잡아야지. 얘 구하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평사 문제는 뭐 평행 조건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 조건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요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지. 이렇게 이등분하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A하고 C의 중점하고 B하고 D의 중점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지. AC의 중점, 그 다음에 BD 이거의 중점, 요게 같음을 이용한다. 그러면 AC의 중점 가볼까? A하고 C의 중점이지? 중점은 더한다면 1로 나누면 되겠어. 2분의 2개 더해주시면 얼마? 5가 돼. 얘는 2분의 2개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7이 되지. A하고 C의 중점 되니? A하고 C의 중점은 더한다면 1로 나누면 되지? 그럼 B하고 D의 중점 구해볼까? B하고 D의 중점은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A 빼기 1 2분의 B 빼기 5가 되지. 그렇지. 이게 같아야 돼. 그럼 A 값 얼마? 6이 되지. A 값은 6이다. A 값은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A하고 B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문제의 마름모는 얘들 어떻게 풀까? 마름모도 평사잖아. 마름모도 평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성립이 되지. 그럼 추가적으로 뭐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원래 마름모는 얘들아 주소가 지금 우리 문제집에서는 여기에 나왔잖아. 그런데 마름모는 원래는 대부분의 책이 지금 어디 나오냐면 직선에 나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직선의 방향. 왜냐면 마름모는 추가적인 성질이 뭐 있냐면은 두 대각선이 어떻게 돼? 서로 수직이잖아. 그걸 이용한다고. 그래서 61번 문제는 직선에 또 한 번 나와. 직선에 또 한 번 나올 건데 그때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마름모는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 성립하고 추가적으로 대각선의 수직이다. 그거 이용한다는 거야. 이제 유형 12번 넘어갈게. 12번.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얘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지. 가계 이등분선. 그럼 봐봐. 여기서 개념할 때도 한번 했지만 가계 이등분선 두 종류가 있어. 내각이 있고 외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각은 이미 기출이 워낙 많이 됐어. 그치? 이 안쪽에 있는 각을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어. 그때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배웠잖아. A 대 B는 C 대 D. 그렇지. 이건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A 대 B는 C 대 D.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 그런데 외각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볼까? 이 바깥쪽 각이지. 이렇게. 그치? 바깥쪽 요게 외각이잖아. 이때는 뭐냐면 요 길이를 A로 잡고 요 길이를 B로 해볼게. 이때는 뭐냐면 요 외각
요 외곽을 여기를 이동을 한 거지. 이렇게 외곽을 이동을 했어. 이때는 비례식이 어떻게 되니? 요 외곽 쪽에 있는 요 A 대 B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거 때 요게 돼. 요게 C, 요게 D라고 하면은 A 대 B는 C 대 D. 얘가 성립이 돼. 얘는 좀 낯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학생들이 너무 잘 맞추니까 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는 쉽지 얘들아.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다. 비례식 어렵지 않아. 얘는 여기 외곽 이등분선 이쪽이야. 그러면 A 대 B는 그치? 요 하나의 틀을 딱 기억하는 게 좋아. 요거 때 요게 성립이 된다. 되니? 항상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럼 요거 관한 문제 하나 볼게. 64번 먼저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신 문제 보면 되게 헛점을 많이 찔러. 학생들이 이거는 다 하거든? 근데 얘를 잘 못해. 얘를 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그치? 해피한 그런 문제를 안 내지. 너희들 뭐 내신 문제 느껴봤잖아. 그치?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심해져 이제. 2학년 올라가면은 2학년은 대수부터는 수능 과목이잖아. 그치? 대수, 미적분, 확통은 수능 과목이지? 그러니까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내신 문제, 수능 문제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길어. 우선. 내신 문제가 좀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은 좀 짤막짤막 하잖아. 2학년 내신 보잖아? 그럼 문제가 길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시간이 더 쫓겨. 생각보다. 그래서 괜히 2학년 때 수포자가 대량 등장하는 게 아니지. 1학년은 누구나 다 할만하거든. 2학년 때부터 이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막 공부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너희들 어떻게든 뭐 공부하기 싫겠지만은 굵고 짧게 합시다 우리. 그지? 대학만 가면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확실히 내가 매년 느끼지만은 생각보다 애들이 대학을 잘 가. 이 지역 애들이. 너무 막 재수생들한테 밀리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게 작년도 보면은 그 내가 한 해 중에서 물론 걔는 조금 틈새 시장을 잘 노리긴 했지. 틈새 시장을 잘 노리긴 했는데 성남에서 걔는 한 3등급 막 이렇게 나오는 애였는데 가천대 의대 갔어. 내가 데리고 있던 애. 예. 3등급이었는데 걔는 근데 물론 내신 쪽은 좀 승부한데 정시적으로 조금 막판에 돌리긴 했는데 하여간 생각보다 잘 가. 하여간 너희들도 끝까지 물고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막 한 번, 얘들 10번 볼 거잖아. 10번을 시험 볼 건데 매번 어떻게 다 잘 봐. 10번을. 삐끗하잖아. 삐끗할 수 있다고. 그럴 때 그냥 아예 던지는 학생하고, 에휴, 그지? 그런 학생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학생하고 차이가 나. 결국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점수 못 받았어? 그러면 원인 분석은 해야 되겠지? 어디가 부족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야. 내신답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암기 과목을 절대 막판으로 미루지 마. 나는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 고등학교 때. 우선은 그 암기 과목도 난 미리 다 해놔. 미리 어느 정도 다 해놔. 그래야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암기 과목이 있어. 한국사가 있어. 얘를 미리 공부해 두지 않으면 어느 정도 분량이니까 견적이 잘 안 나와. 그렇죠. 내가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이거는 시험 임박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면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럼 견적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를 막 미루잖아. 암기 과목들을 이제 막판으로 미루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공부하면 내가 생각해서 했던 것보다 양이 많단 말이야.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당연히 누구를 빼니? 수학이라든지 영어 이런 걸 뺀단 말이야, 시간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 걔는 딱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점수가. 그래서 이제 주요 과목들을 자꾸 시간을 빼, 막판에. 그럼 감각이 훅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이제 보통 평소에 잘하다가 막판에 훅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수학하고 영어는 그냥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조금씩 그냥 하는 거고, 암기 과목도 그냥 미리 난 다 해놔. 견적을 다 뽑아놔. 얘는 막판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다 계획을 짜놓는 거지. 그치?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보냈어. 나는 그래서 되게 뭐랄까 많이 내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난 남들보다 많이는 공부 못했거든. 근데 되게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학교 쌤이 말하는 거, 뭐 정보,
어디 중요하다, 뭐 힌트에서 주는 거 있으면 잘 수집하시고, 내신은 내신답게 공부를 해야 돼. 알겠니? 그치? 효율적으로 하라고. 깨어있는 시간 잘 활용하시고. 어차피 얘들아, 잠을 안 잘 수 없어. 누구나 다 똑같이 자야 되고,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돼. 그치? 깨어있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험도 공부할 때도, 이제 너희들이 공부가 어느 정도 양이 되잖아. 공부 분량이 되면은 정말 이거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올 만한 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출을 끼고 가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근데 기출에서 자주 반복이 돼. 그러면 이거는 얘들아, 누가 봐도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제발. 그치? 반복을 해야 돼. 뭐, 시간이 안 부족하려면, 실수가 안 나오려면, 너희들 실수가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그 원인도 상당히 커. 시간이 막 계속 막 쫓기니까 막 급하게 풀다 보면 실수도 나오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려면,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돼. 딱 문제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딱 알 수 있을 정도. 그치? 그 정도가 돼야지 문제 푸는 스피드가 되게 빨라져. 그래야지 내가 아는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빨리 풀어놔. 빨리 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문제들은 건너뛰었을 거 아니야. 얘만 이제 어떻게든 선방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 똑같이 어려워. 그렇잖아. 나만 어려운 게 어딨어. 똑같이 어려운 거지. 그러면은 되게 기회인 거야. 다른 애들이 폭락할 거니까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두 개만 딱 선방하잖아? 그럼 점수가 확 올라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야. 쉬우면은 점수가 폭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미도 없고, 어려운 시험에서 선방하는 게 제일 등급 따기 좋다는 거지. 그렇지 않니? 뭐 이번 수도 봐봐. 조금 어려우니까 70점대 나왔어. 뭐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도 않았거든. 수도 문제. 조금 어렵다고 그냥 70 초반 나왔어. 구암도 그랬다며. 70점대로 좀 수락했다며.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은 막 1컷이 70점대에서 형성돼? 그러면 나는 조금만 몇 개만 운 좋게 선방하면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1등급도. 그치? 그러니까 학교쌤이 쉽게 냈다 절대 믿지 마시고, 그거는 얘들아 출제자하고 너희들 학생하고는 달라. 입장이 우리가 봤을 때하고 학생들의 입장은 달라. 그래서 그걸 철석같이 믿고 쉬운 문제만 골라 풀다가 쉬운 문제만 연습을 하다가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 있단 말이지. 시험장 문제는 좀 어렵잖아. 그렇지. 같은 문제도 내가 늘상 보던 문제도 시험장에서 보면은 좀 느낌이 좀 다르지? 같이 막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봤던 문제인데도. 심지어 그런데 좀 변형 문제가 나왔어.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맑은 머리로 내가 헤쳐나가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 없으면 그럴 엄두도 안 나. 막 10분 남았대. 문제 막 여러 개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머리가 돌아가겠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조금 해놓자고. 너희들 조금 지금 뭐 의욕은 뭐 100% 충전이 안 돼 있겠지만은 수학만큼은 암기 과목은 어차피 계약하면 할 거 아니니 수학은 조금 어느 정도 해놔야지. 봐봐.